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업을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국민성장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토론 사회를 맡은 서울대 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제목은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입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성장, 바로 국민성장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는 그리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왼쪽 정면에 있는 태극기 대안에 기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기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운명. 다음으로 애국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국가는 1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성장 한양산 고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광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공장 국민성장의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조윤대 서강기 교수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으로 맡고 있는 조윤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한산 전공실의 국장님, 그리고 김재인 의원님, 그리고 또 국민성장 기원 여러분들 계시고, 오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을 박신 인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4차 포럼의 주제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축사를 해주신 분으로는 특별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약속심과 희망을 듣기 위해서 김수민 청년연합위원장을 이 자리에 나오신 김수민 위원장입니다. 공정한 시간과 정의로운 사회,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저희 정책공단 국민성장이 추구하고 있는 신념 가치이자 정책 목표입니다.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표를 도시경제학에서는 주어진 자원에서의 고용과 생산의 극대화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고용 일자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7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실업 문제를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부상합니다.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 경제는 죽은 경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는 그야말로 국민경제, 국민성장의 맥박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 요인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어떤 경제정책은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경제체제는 국가와 기업이 고용적 성장을 추대해 나가지 않으면 더 깊은 불안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늪으로 빠져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세계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 정렬을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출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진 지금 그 목표를 직접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두고 경제정책을 총동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재정, 세제 지원 정책을 집중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스스로 적극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기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들에게 보다 안정된 일과 삶의 조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마다 15조 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취업 환경은 나아졌습니까? 실업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실질 체감 실업률은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차기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내어놓아야 할 분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정책 토론은 그러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나누어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조연설 후 패널 토론에서는 양봉민 서울대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저희 국민성당의 일자리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용기 아주대 교수님, 노동사회연구원의 김일성 박사님, 김혜진 세종대 교수님, 이지환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발제와 표현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토론은 저희 국민성장 연구소가 2017년 새해를 맞아 두 번째 토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토론들에서 발표되는 내용들, 국민 여러분께 새해에 더 많은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윤재 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메일인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영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축사는 김민수 청년유니언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청년유니언 위원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조윤재 소장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거의 오타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축사라는 제안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보통 청년의 목소리를 가지고 토론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서 축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한테 정확하게 제안하실 게 맞냐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축하라는 단어를 제가 하기에는 조금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한국의 일자리 문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제안의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가 서울시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 프로그램을 같이 설계한 입장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질문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예전에 멀쩡히 다니던 퇴사를 그만뒀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몇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졌는데요. 뭐 이런 식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노동시간을 정확히 2배 초과해서 근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기업인 줄 알고 취직해서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는 가족과 친척들이 전체 임원을 장악한 가족회사였습니다. 또 한 사례는 이분 같은 경우 방송사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사한테 미움털이 막혀가지고 일이 없는 주말에 출근을 하라고 한 다음에 의자를 복도에 놓고 8시간 동안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만 듣다가 원래는 가볍게 인사차 나눈 질문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을 질문했습니다. 거기 계신 30명 중에서 혹시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이 있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혹은 놀랍게도 30명 중에서 딱 2명이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실업급여라는 게 있는지 몰랐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30명이 각자의 사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나듯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전체 실업상태에 빠진 임금노동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비율, 이게 2012년도 기준으로 약 16.7%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업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10명이 둘러앉아 있는데 이 중에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이 1명에서 2명 정도라면 이 상태를 두고 고용범의 사각지대가 넓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은 보편의 권리가 있고 특수한 예외가 있을 때 우리는 사각지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고용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편과 특수가 뒤집혀져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2016년 현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첫 직장을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정확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한국정총회 조사에 따르면 입사한 지 1년 내에 퇴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어떤 실업의 시대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장차로 실업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진단과 저 같은 당사자들의 체감이 일치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술의 혁명이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얘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공포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포는 개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모멸과 수치 그리고 무력감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의 정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무력감을 걷어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실업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제안드리면서 이를 위한 핵심 전제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의 대개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구직급여와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사람의 규모로 이 비중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아니긴 한데요. 제가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운 좋게 초대가 된 만큼 양해를 구하고 딱 한 가지 인사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작년의 촛불을 기억하면서 정권 교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에서 우리는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보통 말을 싸게 한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조금 한 번만 싸게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한 방이지만 개혁은 정권의 수명보다 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를 가능케 하는 전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과 이 사람들의 협력이 저는 한국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한국에는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왔던 어떤 시간과 역사의 무게를 존중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21세기의 변화된 경제사회 구조를 뿌리로 하고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신생 정당과 조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청년유니온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좀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방분권과 다당제 개혁을 통해서 신생 정당과 조직들이 의미 있게 등장할 수 있는 공정한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의 등장인물들이 우리나라의 적폐를 해소하는 데에 협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민수 위원장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일자리가 경제고 복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문재인 전 대표를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 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 실업률은 무려 34.2%로 청년 연령 중 서너 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할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들었습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개정 능력을 총투입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 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시 이제 힘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벌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3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1만 7천 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교대 하던 이런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 차량의 합성 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일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국어 근무 담당인데 인원부족으로 구조 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호를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경력 자본 부족을 해소하고 인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 규모 1만 6,700명을 개최한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 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화장품 회사 LST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 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금도 2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 경제가 결단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이냐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 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만 중수해도 근로시간 협력 등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 개, 협력병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 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사용해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업일 전으로 특별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업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근로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 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도구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한국 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 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이 IT 산업의 후기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 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 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할 기회를 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여 하지 않아 청년들은 부진난, 중소기업은 부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청기업 업체에게 정당한 납품 단가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 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여성 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연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 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가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가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수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앱 기업으로 우대하고 가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부족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예술을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국민 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 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마저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만 실천이되어도 일자리 강화를 보고 일자리 문제에 크게 소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상 정리를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단상 정리가 되는 대로 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